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도 역시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바로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기업 중에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터치한 엔비디아의 주가 급등 속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장에서도 반도체 주가 시장을 이끄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이런 가운데서도 대표님께서는 지난주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한 주간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제가 시장 조사해 보면 그 일반 투자자들 반도체 들어오게 안 하고 네. 선수들 펀드나 뭔가 사모펀드 팔아먹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가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이끄는. 그러니까 이제는 예.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외국인이 사요. 근데 그것도 전 파생적 시각으로 보면 올려놓고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만 전자를 다시 언제 깨나. 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갖고 아주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석가들은 이제 때 만났다 해갖고 그냥 엔비디아 그 광신도들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그냥 120과 150불에서 봐셨어야 돼요. 그 엔비디아 열풍을 지금 떠드는 게 아니라 네. 엔비디아 주가 보면 작년 9월부터 이제 시장은 우리 시장 바뀌었고 미국 시장도 9, 10월에 바닥 찍었거든요. 만에서 네. 나스닥. 그때 엔비디아가 120불입니다. 그리고 저는 300에서 324에서는 다 팔아라고 그랬는데 요번에 실적 서프라이즈 나와서 그 갭은 놓쳤어요. 근데 오히려 그거 팔아갖고 이제 테슬라 가자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 테슬라가 150에서 160불이에요. 이제 200달러를 넘어섰죠. 이제 220불부터 또 그것도 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갭이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그래프가 가장 위험한 그래프예요. 실전에서는. 지금 이론적으로 이제는 미래에 또 뭐 GPU 뭐 해갖고 이제 또 이거 꼭 에코프로 40만원에서 80만원 갈 때 이제 미래 그 수익 다 끌어들이시 다 떠들 거라고요. 근데 저는 대주주 탐욕을 가장 경계합니다. 이때 또 대주주가 이만큼 이게 얘네들이 이만한 호기를 언제 만나겠어요?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해 당사자 집단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까요? 나는 증자할까 봐 걱정이에요. 희석화시키거나 분할시키거나. 네. 그래갖고 딴짓 할까. 그래서 갭은 언제 메꾸나 볼래요. 이 갭 분명히 메꿉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400불이 넘었어요. 오히려 이제 위치가 나빠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 덕분에 간 건 SK하이닉스입니다. 네. 오히려 뭐 미래반도체라든지 SNS텍이라든지 5월 15일에서 저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보다 SNS텍이나 한미반도체나 미래반도체나 이런 거 근데 그거 다 팔자고 그래요. 오히려 그래프상으로 팔아먹는 냄새들이 나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편을 볼 거예요. 반대편이라 하시면 어느 쪽이요? 자동차 부품. 재밌는 거는 현대차, 삼성전자, 엔비디아 때 현대차 기아를 눌러요. 그러면서 뭐 디스플레이텍, 현대공업, 뭐 CIS, 그쪽 섹터를 다 눌러요. 네.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 시소로 바뀌나 또 볼래요. 시장은 우리가 이제 그 호재가 나왔을 때 그 뉴스에서 뭐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 뭐 1조 달러. 저는 그게 제일 악재라고 봅니다. 그게 제일 악재. 실전에서. 꼭 그 에코프로 80만 원 갖고 사람 흥분하게 만들어 놓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팔아갖고 저는 얘로 가자 계속. 지금 전번 주에는 얘가 185불이었는데 이제 200불을 넘었습니다. 근데 직전 고점은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여기. 네. 이거를 돌파하고 최대 고점은 300불입니다. 300불 돌파는 저는 아직은 안 봐요. 그럼 300불이 가려고 그러면 스타링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추진하고 있는 로봇 에너지가 뭔가 새로운 환경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주 쪽에서 나오든지 기가 팩토리에서 나오든지 뭔가 그냥 자기네들이 만드는 모델 전기차 갖고는
300불은 못 넣은 것 같아서 220불에서 300불 사이가 저는 얘의 매도 타임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상대 속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6, 7, 8이 6, 7, 8월 예, 네. 3개월이 위험한 구간 같아요. 지금까지 올라왔던 종목들이 부러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가장 저는 싸울 때가 이것만큼 좋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부채 한도도 뭐 다 해결됐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악재가 안 보여요. 아스락도 1300이에요. 우리가 11,000에서 12,500, 700일 때, 여기서 갔다가 꺾이면 어떡하지? 뭐 그냥 불안을 겪어서 계속 뭐 은행도 망해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부채 한도 뭐 이렇게. 근데 이제는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할 때 저는 가장 위험한 구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대형주장 5월 15일부터는 SK하이닉스가 1등입니다. 시가 20기 종목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장이래요. 반도체 레스고래요. 아니 그러면 작년 9월, 1월, 3월 이때 왜 안 했어?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자고요. 그리고 그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서 1월 3일 기준으로 100% 이상 올라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소부장 주식들을 쫙 열거해 봤어요. 한 100개 넘거든요. 네. 10%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나머지는 그냥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겠지 하고 지금 희망 고문시키고 있는 장 같은데 저는 오히려 주도주 바뀌어갖고 6, 7, 8은 저는 철저히 소외주만 찾을래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비관론자가 될래요. 6, 7, 8은. 이제 그동안에는 걱정하지 마, 매크로 분석하지 마, 뭐 해갖고 지금까지 왔다면 네. 이제 6, 7, 8장은 갑자기 지뢰 터지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오히려 터질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은 뭘까? 이런 것도 고민해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이것보다 좋을 수 없고 엔비디아인데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뒤통수 갑자기 때리는 그 뭐가 있을까요? 6, 7, 8월 사이에 예, 6, 뭐가 7, 8. 있을까요? 저는 군사적인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채 한도 지금 다 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뭐 합의에는 이르렀고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난 그게 부결되면요. 이것도 들여다 볼래요. 반 트럼프파가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네. 지금 7대 6으로 간들간들하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 트럼프파 공화당 의원 중에 반란표 나올까 봐. 그래서 그거 확인할래요. 6월달. 그래서 저는 소부장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현금화 시켜라.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6월 8일까지 만기일 동안 파생시장을 체크하면서 리스크 관리해라. 이제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하방 공격에다 사용하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6월달 일정을 보는 겁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네. 저는 요 FMC 요 6월 13일 14 당연히 동결시키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요 사이에서는 그 공화당 그 하원에서 부결됐을 때 상황. 그러면 부결됐을 상황이면 어느 정도 상황이 나올까요? 이미 오른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72,500원까지 갔거든요. 그냥 65,000원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공격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럼 65,000원이라면 지수는 100에서 150 정도? 그럼 지금 거의 2,580.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2,600을 못 들어요. 4월 18일 날이 삼성전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580대. 66,000원이거든요. 네. 지금 거기서 5,000원 정도 더 올렸어요. SK하이닉스가 더 제일 많이 갔어요. 그때가 9만 한 3, 4천 원인데 거의 11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그거 메꿀 것 같아요. 그래서 6, 7, 8은 저는 제가 중국주 피하자 그랬죠. 오늘 아침에 저는 이 경보 들으셨어요? 아침에 그냥 제가 핸드폰이 네.
배터리가 없어서 꺼져 있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죠? 예. 네. 대표님은 아침에 그것 때문에 깨셨나요? 예, 그것 때문에 깼죠. 어떻게 대피를 좀 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그냥 전 뭐야 그랬어요. 그냥 그러다가 와 장중에 저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장 열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에 다행이다. 뭐 그 정도 생각을 했고. 그런데 오늘 시장 보시면 야간 시장에서는 파생 시장에서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밀렸어요. 오늘 본장에서 그동안 제가 이 시장의 에너지를 양매수 갖고 계속 느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은 풋에서 대박이 났어요. 하방에서. 오늘은요. 그게 어떻게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달리다가 이제 주춤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힌트. 주도기주 물질이나 종목 물질이 바뀌겠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나 2차 전지 쪽이나 그동안 이제 소외주 쪽 그리고 바이오나 스마트 헬스케어는 요번 연준위에서 금리 동결 확정하고 이제 인하 분위기로 갈 때. 근데 아직까지는 계속 겁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 또 한 번 더 한다. 뭐 그러니까 그런 게 확인되면 이제 그 다음이 바이오. 요 시차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주도주 오늘이 재편 현상. 그동안 쉬었던 것들이 가고 그랬더니 또 오늘 오면서 시간에 딱 보니까 디스플레이 텍이 또 상한가예요. 그거는 오늘 뉴스에 그 법률로 전국의 그 충전 부분이 그동안 막은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거 다 풀어주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또 충전 또 섹터가 들어와요. 그러면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에서 자동차 밸류체인이나 부품이나 충전으로 자율자동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은 LG 이노텍, 센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약간 또 IT 그동안 또 엔비디아 추종 에너지가 중심이 또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미세한 변화가 오늘 좀 감지가 되더라고요. 대표님, 오늘 하실 내용을 압축적으로 앞서서 좀 풀어주셨는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네. 질문을 제가 하나하나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간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파생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거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조금만 자세히 풀어주시겠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전번 주에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전자 돌파할까? 이게 엔비디아로 확 돌파했어요. 그죠? 엔비디아로. 삼성전자에서도 갭상승이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삼성전자 이렇게 하면서 600만 주, 700만 주 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순수 네이키드 매수라면 비차익 매수가 몇천억 증가했어야 돼요. 네. 비차익 매수는 매수노르죠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요거 갭 상승할 때 전체적으로 5월 15일에서 현재까지 거의 4조를 샀는데 딱 두 종목 전체 4조 가까이 샀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샀어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SK하이닉스도 보세요. 이 수직, 이 각도 보세요. 저는 이 올라간 것만큼 또 포지션 청산 게임이 들어오나 아직까지 9월 물로 롤오버를 안 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사이에 샘플링 한번 보세요. SNS텍이 이게 전번주입니다. 49,005만 원. 10% 더 갔어요. 그리고 미래반도체는 전번주가 고점입니다. 오히려 팔아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이게 전번주 26,000원이거든요. 똑같아요. 실적으로 이 사이에 가장 강하게 움직인 이수페타시스예요. 그동안 소외해갖고 엔비디아 덕분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세분하게 들여다보면 네.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올려놓고 다른 건 다 판 냄새가 나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추세적으로 순수하게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저는 순수하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보세요.
이게 전번 주까지 그 5월 22일에서 5월 24일까지 이제 700원 샀다가 좀 주춤주춤했습니다. 네. 그 다음 보세요. 700만 주, 600만 주 이게 엔비디아 호재로 급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물밑이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SK하이닉스도 보시면 200만 주, 400만 주, 100만 주, 160만 주. 대단한 에너지입니다. SK하이닉스가 하루에 400만 주씩을 사요. 근데 네이키드 매수가 아니에요. 그럼 그들의 다음 전략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매일 옵션, 오늘도 보세요. 네. 이 340이라는 게 지금 2580 정도가 이게 오늘 0.36짜리가 1.5니까 거의 4배 정도 에너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이거 설명을 줄게 0.36이 프리미엄 가격이거든요. 그냥 3,600원짜리 15,000원이 하루 만에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는 여기 한 계약 곱하기 승수 25만 원 해갖고 실제 들어가는 돈 계산해야 되지만 그냥 주가로 보면 그냥 3,000원짜리가 15,000원 하루 만에 됐다. 오히려 하방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그리고 오히려 상방인 340짜리 콜은 거의 2.9짜리가 0.5 됐으니까 29,000원짜리가 5,000원 됐으니까. 근데 내일이 만기일이에요. 네. 그럼 생명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고민을 한번 얘기해 보죠. 삼성전자 뒤에 그림자가 있어요. SK하이닉스에. 이게 비차익이 증가했다면 순수한 네이키드 매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매수 합성 매도가 롤오버 돼야 돼요. 삼성전자 매수하면서 6월물이 8일로 끝나요. 근데 지금 잔고가 32만 개나 돼요. 많은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죠. 이게 6월 8일까지 제로가 돼요. 32만 개 합성 그 미결제 잔고가 네. 미결제 약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빵이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어떤 방향을 잡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9월물로 아직도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요번 금요일부터 이제 서서히 넘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넘기길 바라는 겁니다. 넘겨야 돼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청산 시나리오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 쏙 걸고 그 매도 친 거를 청산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롤오버보다. 이러면 변동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9월물로 32만 개 중에 9월물로 거의 뭐 30만 개는 넘어가야 돼요. 그럼 큰 데미지 없어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 따라 좀 춤출 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올랐다 빠지는데 갑자기서 청산 시스템 들어가면 변동성 더 커져서 그러니까 그 대신 상대적으로 7만 전자, 10만 전자는 유지하는지는 볼래요. 그걸 깨고 내려가면 아까 같은 악재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뒤통수 두들겨 맞는. 부채한도 다시 또 노이즈가 생긴다든지 또 금리 노이즈가 아예 동결될 줄 알았더니 또 이상한 얘기가 또 돌아오고 막 이런. 네. 그리고 저는 또 6, 7, 8을 왜 경계하자 그러냐면 군사적인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한반도 지정학적인 걸로 오늘 그 경계 경보 올린 것도 하나의 징후거든요. 그거 근데 뭐 오늘 북한이 뭐 자체적으로는 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했다고 하는데 시장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근데 보셨어요? 저는 이때는 하이니 법칙을 생각합니다. 계속 할 거예요. 나는 핵실험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걸 부추길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미, 중, 일 그다음에 7월 달이 나토 그 정상회의예요. 우리가 참가할 겁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네.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때 직접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행동대장 풀어야죠. 북한이요? 북한이죠.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 불거질 것이다. 그래서 환율을 계속 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 미국은 우리나라를 해갖고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무기나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직접 우리가 무기를 대는 거 아니고 미국한테 팔거나 폴란드에서 그러면 거기가 우크라이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적인 수출이 되는 거네요. 예.
이거를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대만이 가장 키인데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얘기가 중국에서 우리 그 4대 불가 정책 거의 한알량하고 비슷하게 네. 4대 불가 그래서 내가 중국 에너지 있는 것들은 당분간 쳐다보죠. 지금 보면 그 우리가 85,000원대 면세점 호텔 신라 팔아라고 했는데 거의 지금 10,000원 정도 빠지려고 그래. 77,000원. 네. 근데 더 빠질 것 같아요. 화장품도 그렇고. 심지어는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 아시아나하고 롯데관광개발 관광객은 많아져도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것도 이런 4대 불가리의 지정학적 리스크 갖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군사적인 단어들이 6, 7, 8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또 다른 한편으로 오를 만한 종목들도 고를 수 있을까요? 방산주. 그래서 오히려 빅텍, 스페코, 퍼스텍, 지뢰제거 뭐 이런 종목들이나 네. 현대로템 그다음에 또 이게 또 반사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같이 또 건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굴삭기, 뭐 지뢰제거 이런 것들 관련된 거 그다음에 또 원전을 건들 것 같아요. 원전이요. 네. 이게 또 핵 원전. 그래서 우리가 다윈시스를 한번 또 체크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일진파워, 다원시스. 요새 다원시스가 알게 모르게 저렇게 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저는 6, 7, 8은 지금 눈에 보이고 막 떠드는 종목은 팔아라. 네. 중국 관련주 제거해라. 그리고 이제 그 대신 한쪽, 양쪽을 제가 바라는 거는 전차 분단이 같이 가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는데 현대기아차는 약간 눌리는 듯한 모습.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바뀔 거다라고 딱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 현대, SK 죽일 때 오히려 현대오토에버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만도라든지 뭐 자동차 디스플레이 텍은 시간의 상한가니까 또 전기 충전 뭐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나 볼래요. 그래서 이걸 시소로 봅니다. 가장 나쁠 때는 동시로 뺄 때가 가장 나쁘죠. 네. 삼성전자, 현대차를 같이 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쑥 걸렸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하방으로 걸렸다는 얘기면 아까 부채 한도가 뒤통수 때렸거나 아니면은 또 군사적인 부분에 환율을 뭐 하루에 20원씩 올리는 이런 현상이 나왔거나. 그래서 6월 달이 저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6, 7월이. 그냥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 군사적인 에너지가 상당히 불확실성을 증폭시켜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보다 국제 정치학 역학 구조를 더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6, 7, 8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작년 9월 말부터 시작한 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바닥 확인은 1월 3일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제가 1월 3일 날 연초에 딱 나와서 지수 시가상위 종목들보다는 어마무시한 종목 머니게임장이 나올 것 같으니까 종목만 우리 봅시다. 중소형주. 그래갖고 뭐 인공지능 AI 뭐 그 테마 시켜서 막 그러잖아요. 이제는 테마장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종목장도 단타치기로 뺏게 저는 오히려 뭔가 위가 좀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테마주라고 하면 영속성 있게 테마주 내에서도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장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전소 관련해서 시간에 상한가 쳤어요. 전 내일 팔래요. 본장에서는. 네. 오히려 그렇게 실제로는 대응할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럴 때 그 시장의 그 위치 에너지 파악하는 주기론 그러니까 분석하기보다 네. 시장의 데이터들이 어떤 의미 있는 여기서 화두는 의미 있는 고점, 의미 있는 저점입니다. 여기에 화두는. 그리고 인덱스 기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바닥이 1월 3일이죠. 그리고 1월 27일과 2월 달에 고점을 찍었어요. 네. 그 3월 14일 날이 또 눌림목 저점이에요. 그리고 4월 18일이 고점이에요. 그리고 5월 15일이 저점이면서 그리고 5월 15일부터 튀어 올랐어요. 그거를 이 데이터를 딱 제가 대표되는 이게 잘 글씨가 안 보이겠지만 오늘 우리 방송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매트릭스가
엑셀로 제가 수작업해서 그렸어요. 네. 그런데 이 의미는 자료실에 뭐냐? 올라와 있겠죠, 대표님? 예. 네. 이 의미는 1월 3일이 2180이거든요. 1월 28일이 2497이에요. 3월 14일이 2348이고요. 4월 18일이 2580인데 5월 30일, 5월 30일 이거를 확 뚫어줘야 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마무시하게 뚫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수단은 뚫지를 못해요. 코스닥은 4월 달이 고점이에요. 900. 그리고 나서 거의 고점에서 지금 10%대 빠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에코프로 BM 영향이겠죠. 그럼 삼성전자 보세요. 54,000원, 65,000원, 59,000원, 63,000원, 72,000원, 그 72,500원으로 찍고 하방 쇼스에 걸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73,000원, 76,000원, 7만 원대에는 레스고지만 9만 요때가 2,500, 92,000원인데 이걸 11만 원까지 이게 더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5월 15일 날 85,000 지지하고 간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가 다 13% 올랐어요. 5월 15일 기준으로는. 이때 SNS텍 보시죠. 이 빨간 글씨로. 더 간 것들이 SNS텍, 한미반도체, 칩셋 미디어, 이스페타시스. 요 정도가 그 고점을 얘네들 고점이 실질적으로 언제 형성됐냐면 SNS텍이나 한미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직전 고점이 그 4월 달에 형성됐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5월 15일 눌목 주고 딱 치고 와서 그 고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돌파하지 않은 종목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몇 가지 그 삼성전자와 연결된 거나 이 엔비디아 효과로 으쌰 나왔을 뿐이지 그때 그거를 또 선수들은 팔아먹는 거를 이용하는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여기 밑에 단을 한번 보세요. 이게 막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코리아 서킷, 서울반도체, 원익 IPS, 대덕전자,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이 순환이 되면 그 엔비디아 효과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까지 뭐 디스플레이나 소부장이나 뭐 OLED나 이런 것들이 순환이 돼서 전체 IT가 선순환이 되면서 레스골 블루스가 있는데 네. 이 종목의 대부분 고점이 3월 30일. 의미 있는 고점이 날짜 하나 틀리고 다 똑같아요. 이게 군집 현상이거든요. 네. 코리아 서킷 17,000원. 오늘 17,000원에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돌파를 못해요. 서울반도체, 그 다음에 원익 IPS, 대덕전자, 가옵칩스, 코시아시아 뭐 이런 종목들이 쭉 있거든요. 오히려 이게 3월 30일 고점을 돌파를 못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종목들한테 물어볼래요. 원익 IPS, 대덕전자, 심텍, 가온칩스, 뭐 코아시아, 뭐 코리아 서킷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조종하더라도 순환이 돼서 치고 나가면 이거 선순환장 되겠네. 근데 얘네들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요. 그리고 에너지 주면서 오히려 다른 섹터 오늘 5G의 오이솔루션이 확 올랐다 윗골이 달리 오히려 주가 조정 때 올라갈 수 있는 게 저는 통신, 바이오 이런 쪽 원전 좀 불안을 먹고 움직이는 섹터들 오늘은 그쪽 에너지가 오히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이터들을 돌려보니까 느낌이 샤해요. 그냥 샤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6월 8일까지 롤오버가 어떻게 되나 청산시키나 그대로 롤오버시키나 네. 그러면 선순환이 나와야 돼요. 이 지금 얘기한 원익 IPS, 코리아 서킷 아니면 롤오버가 됐다는 건 선순환이 나왔다는 거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엎어치기 안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럴 만한 끌개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7만 전자 안 깨고 SK는 10만 전자 안 깨고 그냥 위에서 대롱대롱 선순환이 나올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죠. 금상첨화는 그때 현대차도 다시 같이 가서 쌍끌이 되면 금상첨화고. 네. 근데 오히려 두 개가 숏이 걸리는 상황이 나오면 이거는 금연장 상반기 끝났어요. 그러면 8월까지 조정한 다음에 이제 3, 4분기, 4, 4분기를 노려봐야 돼요. 네. 요번이 고점 찍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종목이 엉뚱한 데에서 그것도 큰 게임 안 나오고 그냥 단타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동안 급등했던 거 흘러내리면서 3개월을 늘어뜨려 봐요. 그럼 가장 골 때리는 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 7, 8이
그나마 리스크 관리하고 철저히 소외 종목들 중심의 길목 지키기 해서 그 리스크 관리 할래요, 그냥.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 때까지. 네. 그럼 나토 정상회의 때 되면 진짜 삼성전자 2, 4분기 실적이 확인됩니다. 7월 4일에서 7일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 요번에 나왔던 실적보다 지금 이렇게 주가 올랐는데 확실히 좋아져야 되죠. 근데 나빠져 봐요. 그럼 그때 골 때린다고요. SK하이닉스 적자가 똑같아요. 지금 뭐 엔비디아 때문에 뭐 또 새롭게 뭔가 또 재고도가 좋은 얘기들 막 땡기잖아요. 근데 수치 확인해요. 근데 그럼 벌써 그 전에 벌써 이미 10만 또 굿자를 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6월달, 7월달, 8월달을 네. 계속 오늘 아침에 그 오보했지만 경계공보 계속 경계공보 자세로 시장을 임하자. 그리고 철저하게 바닥권에 있는 소외주 찾기만 하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실전의 매매에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8일까지 파생 시장에서 쇼시 걸리나 볼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나사 선물이 빠져요. 야간 선물 빠져요. 네. 그래서 선물 기준으로 340 붕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붕괴했어요. 이거 반드시 지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 그림을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6월 8일까지 345나 50, 삼성전자는 75,000원까지 가져야 되고 여기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롤오버가 되면서 상방이 유지돼야 되는데 직전 고점이 338.95, 5월 23일 요게 직전 고점이었거든요. 339, 340을 오늘 장이 공격을 한 거예요. 이걸 붕괴시켰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지선은 335예요. 335에서 반드시 막아야 돼요. 이것도 못 막아요. 그러면 저는 또다시 2450 본다의 전략을 구도화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2600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강한 지지선이면 2500 지지해 주는 걸로. 그럼 70포인트만 감내면 돼요. 그런데 그걸 또 깨는 거라면 아까 얘기한 쇼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격적으로 청산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이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되려면 삼성전자가 부러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8만 전자 얘기하고 9만 전자 얘기하고 지금 10만 전자도 얘기하잖아요. 그럼 7만 원 깨면 안 되죠. SK는 10만 원 깨면 이게 이제 절대 불가침 마지노선. 그걸 깨는 거라면 파생시장에서 뭔가 다른 에너지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6월달 한 달 내내 검증하면서 7월 초 되면 이제 삼성전자 2, 4분기 실적이 확인될 때까지는 경계공보 계속 내리겠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다음 주 6월 7일에 만나 뵙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 어떻게 6월물이 9월물로 롤오버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어느 정도는 좀 알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삼성 청산된다는 얘기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삼성전자 500만 주, 700만 주 매도를 구경하시는 겁니다. 네. 하루예요. 롤오버 됐다는 얘기는 계속 매도는 안 하고 넘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6월 7일 가면 확인될 겁니다. 그게 이제 볼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전략이 아까 위치에너지의 그 종목 전략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장을 엔비디아에서 눌림목 최근에 저점 준 게 5월 15일입니다. 삼성전자 63,000원에서 72,000원, SK하이닉스 85,000원에서 치고 나가는 그 자리. 그러면 5월 15일 기준으로 인덱스 200 종목 중에 올라간 종목의 1등이 뭘까요? 이게 샘플링 스타디거든요. 현장한테 물어라. 우리가 전번 주에는 조선이었어요. 이게 5월 24일까지 1등이 대우조선이야. 3만 원. 그때 제가 이 방송에 때려라. 이구동성으로 조선주 떠든다. 이게 파는 신호지. 이제 빌려다가 쇼칠 거다 얘네들. 오히려 이쪽 섹터에서는 이제는 피팅 업체나 못 올라간 거 밑에 단을 해라. SL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이때 SK하이닉스가 13% 정도 97,000원이었어요. 86,000원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다 조선주 분위기하고
또 농심하고 이런 종목들이 주로 했는데 오늘 데이터가 1등이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13%가 20% 되면서 SK하이닉스가 올라갔고 대우조선해양은 고점에서 한 2,000원 빠졌어요. 위치는 에어.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농심, 삼성중공업, SL,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5월 15일에서 올라오는데 다 대형주예요. 그리고 우리가 역발상 전략으로 했던 LG노텍이 오늘새 야금야금 올라옵니다. 이것도 내년도면 전 40만 원까지 갈 거다 보지만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32만 원에서 35만 원에 반 정도는 팔았다 샀다 하시면서 농심하고 비슷하게 옛날 농심 발암물질 나올 때 그게 25만 27만 원이 지금은 40만 원단 아닙니까? 네. 얘가 이제 전철을 LG 이노텍이 따라갈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코스피 200 인덱스의 좋은 종목이거든요. 네. 그럼 코스닥을 보시죠. 전번 주에는 1등이 소록스였어요. 제가 동아지질이 특수건설이 지하화 정책으로 올라갈 줄 알았더니 소록스가 9,700 이때 90%예요. 그런데 이게 이때가 18,000원인데 오늘 장중에 26,000원 갔다가 바로 이게 머니게임 종목이거든요. 네. 저는 이건 머니게임입니다. 테마와 머니게임. 근데 코스닥이 종목 구성이 다 머니게임 종목이에요. 그나마 우량 종목들은 여기 미래반도체라든지 또 JLK, 이게 스마트 헬스케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성이 나오면 저는 JLK를 사라는 게 아니라 아, JLK 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에서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쪽에도 많아요. 유비벨록스라든지 그 다음에 띵크웨어라든지 그 다음에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뭐 이런 종목들, 아, 스마트 헬스케어, 이게 또 원격, 비대면 이런 것들을 건드릴 수 있거든요. 플랫폼, 자율, 모빌리티. 그래서 저는 이런 샘플링에서 급등한 거 다음 타자, 선순환으로 그런 거를 지금 오늘 보면 소록스가 135로 확 늘었습니다. 근데 고점에서 팔아먹어요, 이제. 26,000원에서 거의 4,000원을 죽여버립니다. 이건 이제 윗꼬리 달면서 팔아먹는 거거든요. 근데 종목의 구성 성분을 보면 여기에 IT가 잘 안 나와요. 코스피 쪽에서 겨우 이게 그러니까 소록소 이거 팔아먹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팔아먹거든요. 지그재그 급등시키고 흔들어서 팔아먹습니다. JLK 요새장에도 이게 근데 이제 이거 다음 타자. 그러니까 지뢰 제거에서는 DR텍을 급등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퍼스텍이나 빅텍, 스펙코가 하나 올라오는 것 같이 JLK는 이제 매매 대상에서 제외해요. 그러면서 비트컴퓨터나 이런 쪽의 스마트 헬스케어도 또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근데 거기서 들여다본다는 얘기는 다 같이 안 가요. 네. 여기도 한 20, 30개 되거든요. 수급 딱 들어와야 돼요. 오히려 윗골이 달리면서 물량이 딱 들어와야 돼요. 오늘은 그쪽 섹터에서는 오이 솔루션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5G가 들어와요. 이런 스마트 헬스케어, 비대면, 원격지로 보면 통신이 돼야 되고요. 네. 자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센서가 뛰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띵크웨어 유비엘록스 왜 집어넣냐. 이게 블랙박스, 쌍방향, 정보 데이터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연골고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코스피 쪽이 일주 전에 이 그래프예요. 삼부토건, 한미반도체 우선주들이 이제 보여요. 그리고 근데 제가 현대건설 우선주, 태영건설 우선주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얘기는 저는 장의 질이 나빠지겠다라고 징후를 보는 겁니다. 장이 먹을 게 없으면요. 네. 우선주 게임합니다. 옛날 또 무상증자 한 주당 2주, 한 주당 5주. 옛날 공구면 이런 시대가 또 자칫 6, 7, 8에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바닥 선수들이 그걸 건드리나 또 볼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딱 지났는데 이때 제일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엔비디아 하면 관련주 해갖고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공식으로 딱 들어왔는데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딱 보면 윗골이 왕창 달렸어요. 팔아먹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삼부토건이 1등인데 이것도 제가 MOU 믿지 말라고 그랬죠. 1,000원짜리 MOU. 우크라이나 재건. 네. 믿지 마. 2,000원대 때려. 이거 비슷해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이쪽에서도 순환을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7월 달에 이제 대통령이 가시면 분명히 중동이나 이쪽에서 이제 수주가 들어오나 좀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만 미리 길목지키기 딱 해놓고 수주 들어오는 날 때려버리는.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구동성으로 떠드는 섹터보다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떠들지 않는 소외된 것 중에서 앞으로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뭔가 호재가 나타날 확률 가능성에 배팅하는 거죠. 그런 장이 3개월 동안 지속되나 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전업 투자자분들 정도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대표님. 당연하죠. 저도 이거 혼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키운 제자들 한 7명한테 분업을 줍니다. 넌 이쪽 파트 조사해라, 이쪽 파트 조사. 그리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오면 제가 정리해갖고 그나마 일주일 동안 이 시간에 이렇게 그 PPT 파일 만들어서 떠드는 거죠. 그 도움을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들도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자료 다운 받으셔갖고 스스로 그 자료 혼자서 또 그거를 또 조사하려면 직장인이나 그 가정주부나 다른 쉽지 일반인들은 않죠.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데이터 갖고 우리 방송의 가장 원칙은 그 이론적 반성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 이런 상황 갖고 의사결정을 할 거냐. 저희 의사결정은 지금 이구동성 엔비디아 할 때 8월 의사결정. 그리고 오히려 반대편에 자동차 부품에 그동안 눌렀던 거를 오히려 사는 전략. 그리고 소외주에서 찾기. 그러면 다음 타자가 뭘까 할 때 6, 7, 8에 나올 수 있는 미래의 끌개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군사적인 변수들. 중국이 또 사불가론 던졌을 때 마이너스 에너지 제거. 지금 알게 모르게 화장품주들이 퉁퉁 빠집니다.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건 끔찍하고 호텔신라, 면세점, 또 카지노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뭘 잡아 끌고 나면 컨텐츠를 끌고 내려가요. 그동안 컨텐츠 쪽은 아직은 괜찮지 아직 않나요? 괜찮아요. 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는 중국이 분명히 기업인이나 우리 샘플 얘네들이 이런 걸 내왔다면요. 사례를 내요. 중국 애들은. 그러면 그런 거 뉴스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또 규제라든지 판권 규제라든지 저는 심지어는 기업인 중국에 있는 현지화된 기업 규제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에 있는 공장 그 라인들 그러니까 요새 화학주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SK케미칼이니 대한유한이 이런 종목들이 계속 흘러내리는 게 그 불확실성이 점점 증가되니까 그게 계속 숏이 자꾸 흘러내리듯이 가는 거 아닌가. 중국과 연결된 종목들 리오프닝 종목 매매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하고 계신데 언제까지 그런 거예요? 그럼 3개월. 시기가 3개월, 그래서 7, 8, 9, 그럼 걔네들도 노상 때리지만 않겠죠. 6, 7, 8. 예. 네네. 6, 7, 8이 이제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어느 정도 뉘앙스가 나오나 볼래요. 저는 핵을 안 건드리길 바랍니다.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리가 뒤통수 때리는 게 핵입니다. 저는 제 변수에는 북한이 다음에 로켓만 쏘지 않을 거라고요. 지금 방향이 어디입니까? 동해 쪽에서 계속 오다가 이제는 지금 남해 쪽으로? 남해로 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일본이 요격 미사일 쏘는 대응 전략 사용하는 경우. 그럼 골 때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전략을 안 쓸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상황은 어떨까? 그다음 북한이 핵실험 갑자기 우리가 인공지진 아침에 경고 또 봐요. 인공지진 느껴요. 그럴 때 상황. 그럼 환율이 한 20원 틀 겁니다. 네. 별 생각을 다 해보는 거죠. 그럼 그때 쇼 걸릴 거, 롱 걸릴 거. 이런 것들을 6, 7, 8은 특히 나토 정상회의까지는 들여다볼래요. 대표님 그렇게 좀 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 사 모아도 되는 종목들도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게 이제 원전, 그 다음에 핵, 일진파워 다운시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차피 우리도 성장을 건드려야 되니까 이제 정부 정책 발주가 막 나올 겁니다. 네. 소록스가 저렇게 단기간에 저 100몇 프로 나오는 거는 발주. 이게 소록스가 뭐냐면 터널 파는데 조명기구 다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하와 터널. 네. 웃기는 거는 여수 남해 터널 수주한 DLENC는 안 올라가요, 잘. 그리고 앞으로 소록스에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정부 발주예요. 돈이 그쪽으로 풀리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시멘트라든지 지하와 터널, 그리고 지금 보면 여의도나 용산이나 이제 대규모 뭔가 그 프로젝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이에요. 그러니까 전번 시간에 심지어는 이낙연 연골고리 테마도 같이 들여다봅시다. 아니면 지하와 터널, 그 터널 지하와 관련된 거는요. 네.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요. 그 시멘트가 들어가는데 지금 시멘트 또 단가 올리잖아요.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저는 6, 7, 8을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철저히 소외됐어요. 그럼 소외된 것들이 이게 여기서 으쌰라는 거는 더블 아닙니다. 30-40%. 30-40%. 네.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보일 때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그래서 종목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장이 될 것 같고, 지금 다들 이구동성 좋다는 것들은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에서 갇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7만 전자, SK하이닉스 10만 전자 지지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네. 근데 그것도 깨면 다시 원위치 옵니다. 원위치. 그게 요번에 눌림목 주고 단 자리 2,450. 그러면 3개월 동안 2,450, 2,600. 여기서 지그재그. 그리고 소외 종목들이 돌아가면서의 타이밍. 종목 개수는 축소. 그러면 종목장도 화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오히려 6, 7, 8을 그림을 그렇게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올라가는 거 따라가지 말고 호재 나올 때 때리면서 오히려 단기간에 악재 나와서 30% 급락하는 종목들을 지지할 때 잠깐 들어갔다 빠져나오는 이러한 매매 스킬도 필요한 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이 내달 9일에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들이 바뀌나 좀 봤더니 코스피 200에는 금양과 코스모 화학이 들어가고요. 코스닥 150에는 포스코 엠코, 한국정보통신, 어반리튬, 미래나노텍,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이 들어가는데 이 같은 종목들이 지금도 대차거래 잔고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해요.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다는 건데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뭔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편입되는 거 숏. 네. 편입되는 게 오히려 숏 걸릴 겁니다. 근데 편입이 되면 사실 또 긍정적인 면도 있는 대부분도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뭐 하는데 예. 그걸 지금 알아요? 벌써 두세 달 전에 그 뭐 들어갈 거고 명단 이 바닥 선수들이나 다 그거 집계하는 애들 벌써 다 압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작업하는 애들은 빌려다가 때릴 겁니다. 때리는 작업부터 할 거예요. 오히려 실전에서 그걸 그 헤지펀드나 롱숏 전략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 시각으로 보셔야지. 네. 이거를 그냥 그 일반적 시각으로 보지 마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재료 노출되고 오히려 나간 기업들 중에 급락했는데 안 빠지는 거. 네. 오히려 거기서 먹을 게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동안 이거 나간다 해갖고 계속 때렸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오히려 바닥을 기고 있는데 거래가 확 들어오면 오히려 그런 것들에서 10에서 20% 정도 우량주들은. 근데 그것도 10에서 20, 아까 으쌰 개별 중은 35시지만 그런 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 때는 20%가 커요. 6, 7, 8은. 그 정도밖에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좀 저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초쳐서 죄송하지만 지금 나스닥도 13,000, 엔비디아 갭 상승, 삼성전자 7만 전자. 지금 부채한 이보다 좋을 수 없어요. 5달 셀메이지만 웬걸 5월달에서 급등시켜 버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험 요소가 너무 없는 게 참 최대 악재 같아요. 실전 싸움을 때는. 네. 조금만 뒤통수 아차하는 순간에 웬만한 것들은 10에서 20이 그냥 변동. 대신 추세 하락은 아닌 것 같아요. 변동이에요, 변동. 그럼 변동 고가 저가가 개별은 반토막도 했습니다. 30에서 50. 네. 우량주는 10에서 20. 그거를 이용하는 장이 3개월 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매 스킬이 뛰어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매매 제거법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급등한 것들 우선으로 다 제거. 중국 그러니까 관련 제거. 포트를 정리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쵸. 이거는 제거하지 말아야 되는 위치다. 네.
그럼 그건 현금화 만들어 놓고 소외된 것들이 뭐가 있을까? 무작정 기다리면 안 되는 장이군요. 안 되는 예. 장이 더 열심히 종목을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장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번 주도 또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전자를 넘어서서 8만 전자, 9만 전자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신 이유가 7만 전자 밑에서 사신 분들보다 7만 전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안 좋은데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뚝심을 가지고? 또 기다리세요. 한 1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이요? 예. 그러면 삼성전자가 9만 전자 다시 갑니까, 대표님?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네. 이번 2, 4분기, 3, 4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열광하는 GPT가 실제 현실화돼야 될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그 6, 7, 8이 진짜 조정하더라도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 7만 원에서 바닥이 확인돼야 돼요. 또 옷자 보면 안 돼요. 옷자 보면 안 된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는데 한 3개월 걸릴 것 같고 지금 7만 전자가 지금 과거에 뒤로 가면 며칠 전 300일 전입니다. 오. 300일 기다리신 분은 이제 겨우 온 거예요. 네. 7만 전자 보려고 300일 동안을 그냥 담금질 하신 거예요. 저 아는 지인분은 그냥 HTS 자체를 켜지 않으신데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8만 전자 기다리신 분은 3년 동안 HTS 키지 마세요. 3년이요. 예. 그리고 팔자 볼 때 하십시오. 그래도 오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대표되는 건데. 그거는 선지국 지수 편입되거든요. 금년은 안 돼요. 지금 또 뉴스에 선지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있다는데 불가능해요. 외환시장 아직도 그 외국인 눈높이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풀어야 관찰 대상 들어오고 그 다음이면 지금 풀어야 2024년인데 이번에 금년 아니기 때문에 2025년 봅니다. 그래서 3년 잡는 게 그거예요. 외국인 한도 MSCI 들어가면 8만 전자가 뭐예요? 10만 전자 넘어가죠. 예. 그런 상황을 기다리셔야 될 거. 그래서 하나의 갭으로 이런 종목 찾을래요. 어떤 종목일까요? 이 패턴 알고리즘. 대표님 가장 좋아하시는 예. 패턴. 네. 120 밑에서 5일선 12일선 수렴되었는데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윗골이 달리는 거.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섹터가 뭔가 대표성이 있나 끌개가 있나 지금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단계 올려놓고 121선까지 조정하는 거. 여기서 그동안 제일 많이 갔던 게 루닛입니다. 로봇 관련 또 인공지능 AI 챗봇 여기서 루닛이 2만 원짜리가 8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 종목 매매 제외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게 이제 큐렉소예요. 이게 수술용 로봇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3월 달 고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2달 반 동안 조정만 했습니다. 전 121선 오면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큐렉소, 코렌테 이게 인공지능 또 인공관절 그리고 코렌텍은 정의선 회장님의 누님이셔. 뭐 이런 거버넌스. 차백신 연구소. 그래프 네. 다 이런 종목들만 찾습니다. 이수 앱지스. 요새 이수학 분할해갖고 지금 뭐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찾는 거예요. 코롱 플라스틱. 패턴들이 다 똑같죠. 코롱 그룹 거버넌스. 이런 소외된 종목 찾기. 당분간은 이런 거에서 갑자기 여기서 30에서 50 나오면 팔고 다시 보기. 이런 전략으로만 한 2, 3개월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 2, 4분기 삼성전자 7월 초에 나오고 7월 25일, 30일에 말에 SK하이닉스 나올 겁니다. 네. 그때쯤에 또 글로벌 국제 환경이 어떻게 갈 거냐 나올 거고요. 그러면 중국의 전략, 러시아 전략, 미국의 전략, 그 다음에 중동 러시아 전쟁의 상황, 그리고 네옴 하는데 그때 진짜 한번 수주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안 들어와요. 대표님 내용은 자꾸 우리에게 주어질 분량이 중국 쪽으로 좀 이동하는 것 같다는 지금 군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상황이 네. 완전히 그러니까 오히려 굵직한 거는 중국 갖고 하고 그냥 뭐 한미 글로벌이나 무슨 뭐 스마트 팜이나 뭐 몇 가지 종목들만 우리한테 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좀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일까요? 저는 이게 극단적으로 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우리를 배제시킬 수 없어요. 지금 이제 사불간론해서 때리지만 네. 앞으로 계속 때릴 겁니다. 완전히 단절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트너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가 지금 보냐면 왜 미국한테 갔냐? 나한테 오지 않고. 이런 이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거 뭐 왔다 갔다 우리가 잘 해야 되면 됩니다. 예. 네. 자, 오늘도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대표님의 해안을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릴게요.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